아이들에게는 놀이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놀이가 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피터르 브레헬의 아이들의 놀이라는 그림에는 다양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마을 광장에서 혼자 놀기도 하고 또래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합니다. 나무와 같은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해서 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행동을 모방하면서 학습하고 타인과 경쟁하면서 견뎌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슬픔과 기쁨,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규칙도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놀고 싶어도 놀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염병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실외 놀이를 금지하거나 놀이용으로 만들어진 제한된 공간에서만 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이가 잘 놀지 못하는 것은 놀이공간 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놀이보다는 공부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병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성장하면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을 경우 어른이 된다고 해서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때그때 잘 쉬고 놀게 해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아이가 어떻게 잘 쉬고 놀 수 있게 할까요? 키즈 카페, 캠핑 장소, 학원에서 하는 운동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꼭 돈이 드는 놀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하며 놀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또래와 만날 수 있는 동네의 작은 공간이어도 좋습니다. 만일 공간을 찾기 어렵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지역사회에 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오염이나 오염물질이 걱정된다면 그것 또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불안이나 두려움을 없애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힌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밖에서 온 힘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고 놀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밤에 숙면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외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이가 놀면서 부딪히는 위험에 대해 양육자가 조금 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놀면서 사소한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위험과 사소한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외 놀이공간에 못이나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이나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놀이기구를 두어도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야외에서 놀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놀이공간의 안전을 점검하고 정부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양육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반면에 친구들과 싸워서 살짝 긁히거나 흙을 만져서 옷을 더럽히는 것은 아이가 놀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사소한 위험이죠. 진짜 위험을 충분히 막고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면 아이들은 실외 놀이에서의 모험을 통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놀이를 할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놀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놀이를 구분하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어요.
놀이 방법이나 놀이 공간에 남녀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위해 환경을 만들어주고 놀이를 즐기는 아이를 마음으로도 지지해 보아요.